여러분, 혹시 식초를 물에 타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식초를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식초를 제대로 알고 마셔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비밀상자입니다. 오늘은 식초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식초가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식초하면 주로 음식에 사용하는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요즘 식초는 건강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초가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에 그치지 않고 몸에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초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식초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냥 물에 타서 마시기만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못 섭취할 경우 위장을 자극하고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식초의 효능과 함께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게 식초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식초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초의 대표적인 효능은 5가지입니다. 첫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식초는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식사 후에 식초를 섭취하면 당의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식사 중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사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초는 식사 후 혈당 관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제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둘째,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식초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15에서 30ml의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체중, 체지방량, 허리둘레에서 눈에 띄는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게 도와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에 좋습니다. 식초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음식이 위에서 더 잘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 변비와 같은 소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소화 불량이나 속 쓰림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식초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도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평균적으로 더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항산화 효과로 노화를 방지합니다. 식초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미용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은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식초는 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식초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식초는 마시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를 마실 때는 반드시 희석하여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면 산성이 강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고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물 200ml에 식초 한두 스푼을 섞어 희석하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와 혈당 관리에 유익합니다. 하루 1회에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총 2~3스푼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를 마실 때에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방금 말한 대로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위산 역류나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회 소량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거나 희석하지 않고 마실 경우 치아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여 치아에 닿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식초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식초가 위를 자극할 수 있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당뇨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식초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초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각기 다른 맛, 효능,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건강관리와 요리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상큼한 맛과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소화 촉진, 혈당 조절, 그리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식사 후 혈당 급상승을 억제해 당뇨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항균 효과가 있어 상처 치료와 피부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물에 희석해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합니다. 요리 시 다양한 드레싱과 소스로 활용되며 상큼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둘째, 발사믹 식초입니다. 발사믹 식초는 이탈리아에서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달콤하고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소화 개선과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 혈당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고기 요리의 소스로 사용합니다. 발사믹 식초는 과일, 치즈와도 잘 어울리며 요리에 고급스러운 맛을 더합니다. 셋째, 현미식초입니다. 현미식초는 동양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며 부드럽고 구수한 맛을 자랑합니다. 체내 산성화를 막아주고 장 건강을 돕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발효된 곡물이 주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로 김치, 나물 무침, 각종 한국 음식에서 활용되며 샐러드나 마리네이드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넷째, 화이트 식초입니다. 증류식초로 불리며 강한 산도를 가진 투명한 식초입니다. 항균 효과가 매우 뛰어나 주방 청소나 살균 용도로도 사용되며 몸에 섭취했을 때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클을 만들 때 사용하면 강한 산미로 신선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주로 피클이나 절임 요리에 많이 사용되며 음식의 보존성을 높이고 신맛을 더해줍니다. 다섯째, 쌀식초입니다. 쌀식초는 동양에서 많이 쓰이는 식초로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위에 부담이 적어 민감한 소화기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초밥을 만들 때 사용되며 샐러드나 무침 요리에도 활용됩니다. 이 외에도 와인 식초, 코코넛 식초 등 다양한 종류의 식초가 있지만 오늘은 주요 식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식초는 고유한 맛과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기호에 맞게 선택해 섭취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식초의 다양한 효능과 종류,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식초는 혈당 조절, 체중 감량, 소화 촉진, 심혈관 건강 개선, 그리고 항산화 효과까지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과식초와 발사믹 식초는 소화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며 현미식초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화이트 식초는 항균 효과로 주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에 희석하여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위장과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하루 1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초의 종류에 따라 효능이 다르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면 사과 식초를,
소화 건강이 필요하다면 현미식초를 활용할 수 있죠. 물론 모든 건강식품이 그렇듯 식초도 적절한 양과 방법을 지켜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식초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식초의 효능과 섭취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식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식초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주제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